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31살의 총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모두 30대 총리를 갖게 됐는데요. 이런 공통점 말고도 30대 총리의 탄생은 유권자들의 기존 정당과 정치에 대한 염증이 한몫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의 경우는 중도 정당 출신이고 스스로 정치 성향도 극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오스트리아 신임 총리가 된 크루츠는 난민 문제 등에 있어서 이 조금 극우 정당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든 극우든 지금 유럽은 무슨 정치 실험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정치란 어느 정도의 경륜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하락이 시사하는 바를 곱씹어 봐야 할 겁니다. 젊은 패기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한다거나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다면 그 한계는 머지않아 드러나 보일 거라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마크롱과 크루츠는 서로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을 했죠. 네, 정상적인 재판 당장은 좀 힘들게 됐죠. 예.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그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를 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의 그 수사와 심리를 모두 거부한 데 이어 이 재판까지 거부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도 박 전 대통령이 그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그 구속기간 연장 이후에 열린 그 첫 공판에서 이 발언을 통해 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그 정치적인 보복은 자신에게서 그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면서 이 재판을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모든 책임은 그 자신에게 그 물어달라면서도 이 최순실 씨의 그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더는 가질 수 없다며 재판의 그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사실상 재판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여권 제외하고는 정치권이 모두 비판적인 논평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한마디 그 반성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재판부를 부정하고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그 지지자들의 그 결집만을 유도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논평을 했고요. 국민의당의 그 김철근 대변인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그 정치보복 언급은 적반하장이라면서 그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의 그 추혜선 수석 대변인 탄핵도 구속도 모두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자초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죄과를 모두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그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그 피고인 신분으로 방어권 차원에서 그 본인의 심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제 그 구두 논평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사정이 이제 꽤 복잡할 것 같죠? 예.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정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탈당을 지금 추진하고 출당을 있죠. 이제 추진하고 네. 탈당 이후에 그렇죠. 출당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동정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당장 뭐 당내에서도 네. 출당론이나 탈당론이 예.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이제 보수 대통합 이거 바른정당하고 통합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 보수 네 특히 바른정당의 그 이른바 이 통합파. 네.
상당히 좀 처지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헌재소장 그 임기에 대한 그 법적 논란에 대한 그 국회의 입법을 먼저 촉구하면서 그 헌재소장 그 대행 체제를 그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힌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죠. 예. 네. 김유수 헌재소장 그 권한대행을 비롯한 그 헌법재판관 8인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그 재판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로 그 장기화로 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재의 그 유상의 그 상당한 문제를 그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조속한 임명 절차가 그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그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고 마치 헌재가 이를 그 원하거나 그 추인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재의 불편한 심기 그 입장을 정리해서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그죠?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그 25년 만에 이제 그 국빈 방문으로 온다고 하죠. 네. 국회 연설도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그 연설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그 6번째라고 하죠.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 체류 일정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1박 2일이 될 것이냐, 2박 3일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그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도 같이 방문을 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정원이 최순실 게이트 1년 전부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추명호 전 국정원 제8국장이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 등 그 170건의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그 첩보를 1년 전부터 보고를 받고도 그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를 그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되레 그 첩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그 근무 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지방으로 전출시킨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이 국정농단 사태를 그 미연에 제어할 수 있었던 이제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최명우 전 국장, 우병우 전 청와대 그 민정수석이나 그 안봉근 전 청와대 그 비서관의 그 비선 보고를 했다는 점 의혹을 좀 사고 있죠. 최명우 전 국장은 실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처가에 이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이죠. 네. 이 감찰에 착수를 하자 조사 배경과 그 동향 수집을 그 부하에게 지시를 하고 그 보고 결과를 2차례에 걸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우파 단체를 조정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노벨 평화상 그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그 보낸 것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그 자유주의 그 진보연합이라는 그 단체를 조정을 해서 김 전 대통령의 그 노벨 평화상 그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 그 위원장에게 그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번역 발송비 등 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어제 이 같은 사실이 그 확인됐다면서 이 추 전 국장을 그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이제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바른정당 통합파 이 얘기 잠깐만 하죠. 네, 보수 야권 통합 논의. 일단 그 바른정당 그 통합파가 통합파가 이제 그 사실상 그 당대당 통합 논의가 이제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파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뭐 탈당파로 불러야 될지 좀 아직 탈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이 통합파 논의를 거쳐서 그 국감의 혼선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이 정치적인 결단 일단 국감은 끝내고 하기로 했다고 그 김영우 의원이 전했습니다. 예. 자강파인 그 유승민 의원과 그 남경필 경기지사도 어제 오후 1시간 정도 만난 뒤에 이 최선을 다해서 그 통합파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보수 야권 통합 논의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예, 수적으로 얘기하면 자강파가 9명, 통합파가 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죠.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인내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거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으로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밝힌 핵심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말이 참 슬프게 들리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 처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당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되는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더 이상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요.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는 그 초유의 광경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은 얼마나 처절할까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요. 우리가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모든 변호인들이 다 같이 사퇴하고 혼자 남겨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입장을 동의하냐라고 물으셨는데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불구속과 분명히 무죄 추정인데 불구하고 재판부가 너무 심하게 재판을 연장해 나간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여론은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요. 어제 발언한 다음에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론은 우리 지금 국민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촛불과 태극기죠. 어느 쪽의 여론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너무 반이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중간도 있잖아요. 네, 중간도 있는데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반성을 못하냐 그런 입장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번 재판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앵커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조력받을 권리가 있고 방어권도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었고 재판부에서요 6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편의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못 끝낸 책임도 재판부에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많다, 자료가 많다 그랬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끝냈어야죠. 무죄 추정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걸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예. 자, 잠깐만요. 지금 방금 들어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제가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은 100%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온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판부의 보이콧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한 발언에 대해 주무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 않을까요?
참, 그리고요.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거가 지금 이제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네. 예?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언급이 있은 이후에 네. 이 문제가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도부에서는 아직 예. 이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예. 최고위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한 번도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개인적인 의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혁신위 의견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와 지도부는 지금 일단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혁신위에서 의견을 안건을 최고위에 올리게 되면 최고위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혐의 의혹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5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권이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정쟁 아니냐?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성을 자꾸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법조인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만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공범이라면은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족들도 공소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박연차 태광산업회장 진술에 따르면 노 대통령과 가족들 모두 공모가 인정됐던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준비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도 뇌물인 경우에 충분히 남아있고요. 만약 공범이라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이걸 다시 재조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나 예를 들면 공소권이 없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네,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건 사자 부분이 아니라 가족들이 공범이라면이라고 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 바뀌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 투쟁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제 근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 국민도 용납되지 않아야 되지만은 특히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예. 네. 이제 그 구속 연장이 되니까 예. 자기는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서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극소수의 그분들과 함께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의 언급이 예를 들면은 좀 보수들의 결집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일정한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더 뭉쳐질 확률은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표님, 그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통합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내지 출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한국당은 대선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충분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국민 정서가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의원들을 출당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나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그리고 통합,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그건 이미 예견돼 있던 거고 저는 몇 개월 전부터 11월 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흡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은 분열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탈당 출당 뭐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바른정당의 일부 세력은 통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투쟁을 하고 예. 그 지지 세력과 함께 그 극단적인 지지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지만은 예. 일반적인 지지 세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예. 바른정당에 통합하는 지방선거나 다음 정치 지형을 보아서 통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출당 조치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출당을 바라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을 출당 조치하려면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하면은 바른정당에서는 일부에서는 소위 통합하는 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류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잔류파들은 일각에선 국민의당 일부 합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예. 저는 소위 잔류파, 자강파와 저희 국민의당이 통합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느니 또는 당대당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왜냐하면 없을 것이다. 정당은 예.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당으로 올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그분들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서로 얘기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안철수 대표는 중도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중도 표방하지만은 예. 그렇게 잔류파들과 소위 자강파들과 함께 하면은 더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요. 재판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옥중 정치를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만은 만약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실형 선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올 겁니다. 예. 전직 대통령을 과연 언제까지 옥중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또 그 예. 지지 세력의 요구,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쌓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촛불혁명을 일으킨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지도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쌓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640만 달러를 수사하자라고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과 얘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문건을 작성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발각됐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검찰이 하는 거지. 이명박 정부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을 아무런 새로운 증거 자료도 없이 이러한 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적폐청산을 지금 현재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문건을 문재인 정부들이 발각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나 고동이나 모두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것들도 하면은 적폐청산을 코미디로 만드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MB 국정원도 지원됐다 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죠.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이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7, 8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는 로비를 벌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자료가 있고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을 따라서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도리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안철수 대표의 공약 따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도 국정에 반영시키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지 그걸 무슨 따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일이다.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자기 공약을 당선된 대통령이 사용한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간단하게 연정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연정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국민의당이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연정 제안. 그건 낮은 단계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지만은 예. 제 스스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낮은 단계의 얘기는 곧 흡수 통합을 기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2기 내각부터 하자. 예. 지금 1기 내각도 알겠습니다. 조각도 못한 정부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당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